사는 것도 두렵고 죽는 것도 두려운 당신에게. 우린 왜 칭찬을 받으면 기뻐하고 비난을 받으면 화가 나는 걸까요? 엄밀히 따지면 상대방은 그냥 말을 했을 뿐이고 그것 자체는 우리에게 어떤 물리적인 이익이나 손해도 주지 않는데 어째서 그 소리의 파동에 기뻤다, 화가 났다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당신이 그 소리의 파동에 이야기를 입히고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오늘따라 얼굴이 좋아 보여요 라는 말을 했다면 그 말을 듣고 당신은 내가 살이 쪘다는 말인가? 로 생각해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오히려 말라서 고민이던 사람은 기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똑같은 말도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과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럼 그 누가 봐도 비난의 말일 경우에는 어떨까요? 누가 당신은 뚱뚱하고 못생겼어 라고 말을 한다면 그 순간 당신에게 일어나는 반응은 아마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입니다. 자신이 날씬하고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당신은 이 말을 상대방의 농담으로 여겨 아무렇지도 않게 웃어 넘기거나 자신이 정말로 뚱뚱하고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당신은 그 말에 상처 입고 분노하고 화를 낼 것입니다. 아마 거기서 더 나아가 상대방에게서도 그것에 대등한 흠집을 찾아내고 그와 관련된 이런저런 시나리오를 머릿속에서 그려내며 드라마를 찍어낼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자신을 방어하고 지키고자 하는 에고가 하는 일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진실이나 객관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전부 유치하고 허망한 짓에 불과합니다. 에고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방어적 성향을 지닙니다. 모든 것을 나와 나 아닌 것으로 나누어 자신이 조금이라도 공격받는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전투태세를 갖추어 모종의 적을 만들어내 싸우기 일쑤입니다. 우스운 것은 이것들이 전부 실체가 없는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신이 만들어낸 이야기 속에서 혼자서 원맨쇼를 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타인의 말을 붙잡고 집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한 말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는 그 말이 살아서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동의하거나 허락하지 않은 것은 그 어떠한 것도 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고통을 받는 원인은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말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을 믿고 있는 자기 생각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감정의 원인이 자기 생각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어서 타인과 상황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을 연약하고 무력한 희생자로 만들어버립니다. 타인의 말에 기뻤다, 화가 났다 하는 것은 순전히 그것을 붙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의미를 부여하는 자신의 책임이지 타인의 책임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이든 남 탓으로 돌리고 싶어하는 에고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고 억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100% 자기 책임입니다. 그 어떤 것도 상황 탓, 타인 탓을 할 것이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무엇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다면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 고통의 원인이 과연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그것을 붙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나의 집착 때문인지 최대한 자신에게 떨어져서 바라보세요. 나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온전히 나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과 타인은 정확히 내 안의 반영이므로 내가 커진 만큼 세상도 커지고 내가 깨어난 만큼 타인도 깨어난 존재로 비칠 것입니다. 내가 보는 세상이 좁고 답답하고 어둡다면 그건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문제이고 내 앞에 타인이 어리석음에 빠져 헤매는 것처럼 보인다면 내 존재 상태가 딱 그 정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니 내 눈에는 오직 나만 보일 뿐입니다. 내 밖의 세상을 탓할 것이 하나 없고 내 앞의 타인을 비난할 것이 하나 없는 이유입니다. 내가 깨어나면 내 세상의 모든 이들이 깨어납니다.